2025년 늦가을, 55세 윤희는 낡은 임대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5년 전 2020년만 해도 그녀의 삶은 성공 신화의 한 페이지였다. 남편 58세 현수가 IMF 이후 모아둔 전 재산과 대출금을 영끌에 투자했던 미국 기술주와 일부 가상화폐가 대박을 터뜨렸을 때 그들의 자산은 25억 원을 훌쩍 넘겼다. 현수는 50대 초반에 파이어족을 선언하며 직장을 관두었고 윤희는 한순간에 벼락부자 사모님 대열에 합류했다. 강남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했고 윤희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곧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라 믿었다. 20년간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돈은 해방이자 보상이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공포와 기술주 버블 붕괴는 벼락부자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남편 현수는 잃은 돈은 시장이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했다. 특히 한때 미래의 금이라 불렸던 알트코인에 남은 모든 것을 몰빵했다. 결과는 쪽박. 2025년 초 그들의 모든 자산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아섰고 살던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윤희는 5년의 화려함이 5개월의 잔인한 현실로 대체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지금 옥탑방 같은 이 임대 아파트에서 윤희는 25년 결혼 생활의 모든 무게가 담긴 이혼 합의서를 들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이었다. 5년의 사치와 25년의 희생. 그 대가가 빚이라니. 윤희는 목이 메었다. 윤희의 고통은 남편의 투자 실패와 이혼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두 자녀 큰딸 민서 30세, 대기업 과장과 아들 준영 27세, 취준생은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 민서와 준영은 아버지의 돈 덕분에 금수저로 살았다. 값비싼 해외 유학, 명품 소비, 부유한 친구들과의 교류. 윤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희생했다. 자식의 계층 상승이 곧 자신의 인생 완성이라 믿는 한국의 전형적인 50대 엄마였다. 현수가 몰락하자 자식들은 아버지의 무능보다 어머니의 무지를 탓했다. 엄마, 왜 아빠를 못 말렸어? 왜 돈 관리 좀 안 했어? 우리 집 망했다는 거 회사에서 소문날까봐 불안해 죽겠어. 내가 결혼할 남자 집안에 뭐라고 말해야 하냐고. 민서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 붕괴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담겨 있었다. 다른 집은 엄마들이 똑똑해서 돈이라도 빼돌렸다는데 엄마는 뭐 했어? 1억 5천 빚이라니.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할 돈도 없는데 왜 우리 삶까지 발목 잡아? 준영은 자신의 취업 실패와 불안정한 미래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했다. 윤희는 깨달았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헌신은 모성의 당연한 의무로 여겼고 어머니의 경제적 실패는 자신들의 인생을 위협하는 민폐로 간주했다. 윤희가 평생 바쳤던 모성애는 경제적 몰락 앞에서 한 줌의 재처럼 사라졌다. 50대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듣기 싫은 너 때문에 망했다는 비난이 매일 윤희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혼은 현수의 투자 실패와 함께 필연처럼 찾아왔다. 현수는 쪽박을 찾아 윤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했다. 당신이 사치를 줄였으면, 당신이 반대했으면. 윤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현수는 2020년 대박 때도 2025년 쪽박 때도 가족의 안녕보다 돈에 미쳐 있었다. 이혼 합의 내용은 참혹했다. 윤희는 남편이 불안정한 경제관념과 무책임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그 대가로 빚을 얻었다. 최종적으로 현수의 몫까지 포함하여 총 3억 원의 빚 중 윤희가 1억 5천만 원을 떠안았다. 위자료는 당연히 없었다. 당신은 이제야 이 현실을 받아들인 건가? 윤희는 마지막으로 현수에게 물었다. 현수는 여전히 코인 시세가 떠있는 스마트폰 화면만 노려봤다. 조금만 기다려. 이건 잠깐의 조정이야. 코인이 오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끝내 환상을 버리지 못했다. 윤희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진 55세 여성이었다. 이혼 후 윤희는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장 생계와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 했다.
50대 중반 여성에게 열린 문은 좁았다. 윤희는 백화점 청소 용역, 식당 설거지, 주말에는 마트 시식코너 일을 전전했다. 그녀의 50대는 노동력으로 버텨내는 삶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들의 정서적 단절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빚 1억 5천만 원이 자신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어머니와의 관계를 거리두기 시작했다. 큰딸 민서 결혼을 앞둔 그녀에게 어머니의 빚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는커녕 자신의 결혼 자금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해했다. 엄마, 제발 아빠랑 엮인 일은 이제 그만해. 빚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결혼에 차질 생길까 봐 불안해 죽겠어. 엄마 노후는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까지 불안감을 줘? 민서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어머니의 비참한 현실을 숨기고 싶어 했다. 5060세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겪는 노후 공포가 윤희에게 현실로 닥쳤다. 아들 준영 취업 실패로 인한 패배감과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데 익숙했다. 엄마, 내가 지금 스펙 쌓을 돈도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1억 5천 빚이라니. 차라리 아빠한테 가서 받아. 아빠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재기하겠다고 큰 소리 치잖아. 엄마가 그 돈 안 냈으면 내가 학원이라도 다녔지. 준영은 자신의 불안정한 미래를 어머니의 실패와 연결했다. 윤희는 자신이 평생 바쳤던 모성애가 경제적 논리 앞에서 부채로 변질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윤희는 백화점 화장실 청소 도중 민서와 그의 예비 시어머니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윤희는 황급히 청소 도구를 들고 몸을 숨겼다. 민서가 화장실 거울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골에서 조용히 편하게 지내신대요. 저희 결혼에는 전혀 신경 쓰실 일 없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래야지. 요즘 세상에 자식들 결혼하는데 짐 되는 부모가 제일 문제야. 윤희는 거울 뒤에서 숨죽여 울었다. 민서는 자신의 계층 유지를 위해 어머니의 비참한 현실을 시골에서의 안락한 삶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윤희는 25년간 남편이 외도를 묵인하며 가정의 평화를 지켰지만 이제 딸은 자신의 결혼 평화를 위해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있었다. 윤희는 그날 밤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말한 시골이 엄마가 사는 이 임대 아파트니? 내가 말한 편안한 삶이 하루 12시간 청소하며 빚 갚는 엄마의 현실이니? 그래, 내가 빚진 건 맞다. 하지만 너희들이 누린 그 모든 편안함은 엄마가 아버지의 도박을 감아준 침묵과 희생이라는 가장 비싼 값으로 지불된 것이었다. 민서는 전화를 끊었다. 윤희는 텅 빈 아파트에서 울부짖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남편에게 배신당했고 다시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려졌다. 50대 여성의 존엄은 2025년의 차가운 경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혼 후 1년 반. 현수의 부고가 날아왔다. 현수는 여전히 재기를 꿈꾸며 찜질방을 전전하다 심장마비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그의 곁에는 구형 스마트폰과 코인 관련 메모만 남아있었다. 장례식장. 민서와 준영은 슬픔보다 남은 빚 걱정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상속 포기를 의논했다. 윤희는 현수의 남은 빚 1억 5천만 원을 상속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떠안기로 결정했다. 자신이 짊어진 빚 1억 5천만 원과 합쳐 총 3억 원의 빚. 걱정 마라. 너희 아버지 몫까지 내가 갚을게. 너희는 이제 완전히 이 일에서 자유로워져라. 너희 인생 살아. 윤희는 마지막으로 현수에게 남편으로서의 빚 청산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빚 없는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다. 그녀가 짊어진 빚 3억 원은 50대 어머니가 자식들의 불안한 미래에 걸어준 마지막 보험금이었다. 자식들은 돈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어머니의 이 결정은 그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도덕적 부채를 남겼다. 빚 3억 원을 떠안은 후 윤희는 더욱 독하게 살았다. 백화점 청소 용역은 계속했지만 그녀는 남는 시간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받았다. 5060세대가 가장 취약한 분야. 그녀는 늦깎이로 컴퓨터 활용, 유튜브 편집 등을 배웠다. 이젠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번 돈으로만 산다. 4년 후 59세가 된 윤희는 빚 3억 원을 거의 다 갚았다.
그녀는 남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어 중장년층 디지털 교육 컨설팅을 시작했다. 그녀의 컨설팅은 대성공이었다. 그녀의 경험은 큰 공감을 얻었다. 윤희, 우리는 평생 남편과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돈에만 미쳤던 남편의 실패, 그리고 돈 때문에 냉정했던 자식들의 시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는 존엄이 50대, 60대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윤희는 이제 당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디지털 컨설턴트 윤희였다. 어느 날 딸 민서가 조용히 윤희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요. 이 시대가. 윤희, 괜찮다. 내 불안을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희의 짐이 아니라 너희의 길이 될 것이다. 윤희는 창밖을 보았다. 5년 전 벼락부자의 환상과 쪽박의 절망을 오갔던 그녀의 삶은 이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탑이 되어 있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59세 윤희의 인생에 비로소 진정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다.